있었던 것이 한국에 미군 보내는 결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결정, 그 다음 소련과 대결하기로 한 트루먼 닥트린, 나토를 만든 결정, 마셜 플랜을 만든 결정. 이 사람이 한 결정이 그 뒤에 다 50년, 60년 가면서 서구 세계가 승리하는 발판을 다 만들었다.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김종필 씨가 1963년에 타이반, 자이반으로 해외를 떠돌면서 거기를 한번 갔답니다. 미주리주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 기념관을 갔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때 트루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. 이 트루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직접 이 김종필 씨를 안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한국을 통일을 시켜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영국 사람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런 훈수를 하더라고요. 이 국민들은 호랑이와 같다. 정치는 뭐냐? 사육사다. 이 사육사가 호랑이를 잘못 따르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다. 국민은 호랑이고 정치는 사육사인데 이 호랑이한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.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타는 것이다. 더구나 호랑이는 달린다.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대통령이다.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든지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이 사건이 자기 머리 위에 올라옵니다. 사건이 자기를 분출을 하게 된다. 자기가 사건을 해야 된다.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. 대통령은 항상 역사를 생각을 해야 된다.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. 다 역사적 뿌리가 있다.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항상 역사책을 그렇게 읽었다. 또 이런 얘기합니다. 대통령은 항상 홍보맨이 되어야 한다. 홍보맨.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에 실패하면 안 되더라. 그런데 이 홍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? 대통령이다. 대통령이 직접 홍보맨이 되어야 된다. 이거 남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. 딱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하는 충고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. 이 사람은 아주 장수를 했어요. 메가드는 82살인가 3살에 죽었습니다. 마지막 연설이 또 유명한 연설이에요. 웨스트 포인트에 가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그게 아마 죽기 한 3년 전쯤 될 겁니다. 가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한 연설이 있습니다. 한 15분짜리 연설이에요. 그게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보다 더 좋습니다. 거기는 군인이란 뭐냐, 군인이란 뭐냐에 대해서 연설을 한 건데 천하명문입니다. 그 연설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걸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설을 많이 했다고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해요. 거기서도 아주 명언들이 많습니다. 세계 명연설집에 보면은 메가드의 두 연설, 의회 연설 퇴역한 다음에 퇴역이 아니죠. 참 미국은 원수는 퇴역이 없습니다. 전역한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한 유명한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연설, 그 다음에 웨스트 포인트에서 한 연설, 이 두 개는 세계 명연설집에 항상 나오는 문장입니다. 한편 트루먼은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. 1970년인가? 그때 죽었을 때 87살까지 살았습니다. 그리고 제대로 된 회고록을 처음 쓴 사람입니다. 트루먼 대통령이.
메가드나 트루만이나 이런 식으로 한국과 참 인연이 많습니다. 근데 재밌는 것은 트루만은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죠. 퇴임한 이후에도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.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 아이젠하워하고 회담하러 갈 때 인사방문을 했습니다. 거기 보면은 이승만과 트루만이 악수하는 사진 딱 거기 하나 남아 있습니다. 메가드는 한국에 자주 왔어요.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메가드는 한국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습니다. 자주 왔지만 항상 비행기로 와가지고 시찰하고 바로 떠났어요. 그래서 메가드는 한국 전 상황에 대해서 도쿄의 그 안락한 사령부에 앉아가지고 현실과 꽤 현실감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메가드도 회고록을 남겼습니다. 이런 게 이제 이 전말이에요. 전말. 메가드와 트루만. 오늘 제가 메가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 건 메가드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은 바람에 트루만이 요새 한국 사람들 사이에 나쁜 사람으로 찍혀있는 경우가 많아요. 나쁜 사람으로. 이게 또 이순신과 원균 관계 같아요. 메가드를 이순신처럼 올리려다가 보니까 트루만을 원균처럼 이렇게 내려앉혀야 된다는 이런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인물관이 있습니다. 왜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. 김구 선생도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 아닙니까? 이승만 대통령은 더 위대한 독립건국의 원론인데 두 사람이 다 우리 민족사에서 훌륭한 인물들인데 김구를 올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지금 역적으로 모는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의 인물관이 굉장히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흑백논리적입니다. 흑백논리적이고 역사적 인물은 장점이 있으면 다 같이 살려야 됩니다. 살려야 돼요.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역사적 인물 속에 악인을 만들지 않아요. 일본 사람들은 반역자라도 다 글을 쓸 때는 그 반역자의 이해할 면을 또 쓰고 그러죠. 일본 사람들이 쓴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악당이 잘 안 나와요. 악당이.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게 트루만 메가드에 딱 적용이 되니까 이렇다. 이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.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.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그게 설명하기는 뭐 그렇게 합니다. 5,000분의 1의 승률이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넓게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설사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해도 공산군은 끝난 거예요. 1950년 8월 말쯤 9월 초 되면은 공산군이 보고선이 길어져가지고 북한군이 길어져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을 에너지를 다 놓친 상태였습니다. 그때는 또 중공군의 개입도 없었어요. 미군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인천 상륙작전이 망해가는 나라를 극적으로 그 하나로 보였다. 그건 좀 과정. 워커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대신에 군산 상륙작전을 건의했습니다. 군산 상륙작전. 그 이유는 목표를 북한군의 병력을 섬멸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.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워커 장군의 주장이 오히려 맞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 한 사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에서 학살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. 전라도 지금 통계 보면은 통계 확인된 건 한 6만 명이 양민들이 학살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그 통계를 분석을 하면은 그 중에 4만 명이 전라도 지방에서 학살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
600원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호남 지방입니다. 근데 대부분이 언제 죽었느냐? 인천 상륙작전에서 10월 초 사이에 죽었습니다.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지역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남지방 사람들이 야 이제는 적치하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그때 게릴라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. 거기에 병력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먼저 나오는 바람에 보복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지역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. 아까 38도선을 끄을 때 그 두 사람 본스틸과 러스크가 딱 그게 오늘날 그 뒤에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나 어떤 지휘관의 판단이나 이런 게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게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게 많죠. 어떨 때 그런 게 있느냐. 이 사소한 결정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. 이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은 주로 이 역사가 급변할 때입니다. 급변할 때 아주 유동적으로 될 때. 역사가 평화 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가 막 변해가지고 무슨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될 때는 자그마한 결정, 그때 자그맣게 결정한 게 그 뒤에 아주 이렇게 이 역사는 격변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. 격변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. 사소한 게 세계사를 바꿨다.